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매매가 나왔죠. 그리고 틀린 거 됐고요. 자, 1번 볼까요? 자, 계약 비용 있잖아요. 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주의할 건 1번 지문에 보니까 측량 비용, 등기 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이 등기 비용 같은 경우는 계약 비용이 아니죠. 따라서 1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니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어디서 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예약이 있는데 이 예약은 특약이 없는 이상 일방 예약으로 추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쪽만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 완결할 의사, 이거 형성권이거든요. 곧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럼 4번 지문에 보니까 계약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거고요. 물론 이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따로 나오는 종된 계약이고 뿐만 아니라 요물계약이죠. 현, 대, 개, 보 이렇게 되죠. 자, 매매가 나와 있고 틀린 거 됐습니다. 1번 지문에 보니까 타인에게 속하고 있다. 타인 권리 매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이기 때문에 매도한 사람은 매수인에게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이 의무를 이행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이행 못하게 되면 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 비용. 쌍방이 균분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3번 지문에 담보 책임 있잖아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을 통해서 면제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매도한 사람이 이미 그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이네요.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니까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대방 의무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해 주는 거죠. 자, 매매에서 틀린 거 됐어요. 1번입니다. 자, 매매 비용 있죠? 자,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쌍방균분이 아니라 전부 부담한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임의 규정에 불과하니까. 자, 그리고 이 지상권 있죠? 자, 지상권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질문이네요. 자, 매매 목적물이 아직 인도 안 됐고요. 인도 안 됐고. 그리고 대금도 아직 완납 안 됐다라고 한다면 자,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 건데요? 매도인이 취득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계약만 했다. 매도한 사람이 과실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같은 경우에는 행사기간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지만 행사기간 안 정했다라고 한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자, 112번에 보니까 갑은 그의 가옥 을에게 1억 원의 매도,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지급했고요. 자, 계약금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잔금, 그냥 중도금 없이 잔금 9천만 원 한 달 뒤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 매도한 사람, 자, 이 사람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가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약금 약정도 있네요. 네, 그러면 이 계약금은 이제 위약금으로 몰수 가능하겠죠. 네. 자, 그런데 좀 제대로 좀 분석을 좀 해보게 되면 갑의 가옥 있고요. 그 다음에 을에게 매매. 자, 이 매수한 사람 있네요. 네. 자, 그리고 보니까 갑의 귀책 사유로 계약 관계가 해제가 되면 갑이 을에게 위약금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도한 사람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이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서
위약금으로 해서 1천만 원 지급해야 된다라는 특약이 있다는 거죠. 매수한 사람이 계약 위반했을 때 위약금 특약은 안 보이네요. 자, 틀린 거 됐네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네요, 이것도. 1번 볼까요? 자, 계약금 1천만 원 지급하기로 하는 각걸 사이 약정. 자, 계약금에 기한 계제. 이거는 매매계약에 따라오는 종된 계약이고요. 요물계약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관계 끝낼 수가 있죠. 포기, 해지할 수가 있네요. 자, 그다음 3번째 문이네요. 자, 이 매수한 사람이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 절차를 받기 위해서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것을 이행의 착수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건 안 갈 사항이죠. 정답 3번이네요. 자, 그럼 4번 지문에 보니까 이행행에 착수하기 전 자,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지문이네요. 의뢰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 매수한 사람, 의뢰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의뢰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약금 특약이 없었습니다. 갑이 위반했을 경우에 위약금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 을에게 매도. 자, 을에게 자, 매도. 그리고 5월 10날 계약금. 그 다음에 2개월 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틀린 거 됐네요. 자, 계약금 계약은 낙선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니까 정답 1번 됐고요. 그리고 이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이상 해약금은 추정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3번 질문에 의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 해지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니까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질문에 의뢰 2014년 6월 10날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행에 착수한 거죠. 따라서 배액상환 해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7월 10날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한 사람이 의무를 이행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채무불이행 해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계약금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요. 또 틀린 거 됐고요. 자, 특약 없는 이상 해약금 추정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민법 규정. 해약금에 관한 이 규정이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이 유상계약의 가장 대표니까. 그렇죠. 이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이 유상계약에 준용이 되고 있죠. 임대차 계약도 유상계약이니까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을 가지고 해지할 때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니까 원상회복할 게 없죠. 원상회복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질문이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을 했고요. 단지 허가를 받았다. 이거는 이행의 착수 아니에요. 최소한 중도금이 지급됐을 때 이행의 착수인데 단지 허가를 받았다. 이것은 유동적 무효가 단지 확정적 유효가 됐다. 그 말이죠. 따라서 얼마든지 배액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없다. 틀렸네요. 정답 4번이죠. 자, 5번 질문에 보니까 계약금만 받은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최고했고요.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중도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행의 착수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매수한 사람은 당연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해서 이 자체를 이행의 착수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115번이네요. 자, 문제를 한번 보니까 매수했어요. 자, 매매죠. 근데 보니까 법령상 제한이 있네요. 법령상 제한이 있다. 현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상 제한 이거는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다라는 것. 이게 현재 판례가 되겠네요. 네.
옳은 거 됐어요. 1번. 보니까 법령상 제한 있죠. 자, 이거는 물건의 하자. 맞네요. 정답 1번이네요. 그 다음 2번 질문에 하자 존재 여부 시기는 인도시가 아니라 계약 체결시 기준이다라는 것. 이게 판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니까 만약에 악이었다라고 한다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죠. 물건의 하자는 선이 무가 실을 때 물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계약 관계를 끝낼 수 있어야 되겠죠.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5번 질문에 보니까 안날로부터 물건의 하자니까 권리 하자는 1년이지만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는 그렇죠.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 그래서 틀린 거죠. (116번에) 보니까 키워드는 경매네요. 경매. 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건의 하자고요. 물건의 하자 그리고 권리 하자 해가지고 만약 물건 자체 하자가 있다 담보 책임 못 물어가고요. 권리 하자가 있을 때만 담보 책임을 물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가 만약 무효다. 담보 책임 물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틀린 거 됐네요. 자, 키워드는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같은 경우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경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자를 알고도 고지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니까 경매 절차가 무효면 담보 책임 문제 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 4번이네요. 자, 담보 책임 인정되는 경우에 있죠. 경매에서 일단 채무자를 잡아가지고 1차적으로 담보 책임을 물어가는 거고요. 만약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배당받은 채권자 잡아가지고 2차적으로 물어가는 거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채권자에게 틀렸습니다.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그 다음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을 경우에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들어가는 거니까 정답 4번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5번 질문에 보니까 만약 을이 물상보증인이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 소유 엑스토지를 매각받았다. 갑이 을 소유 부동산 있죠? 자, 이 사람이 경락인이에요. 경락인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을이 물상보증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만약에 물상보증인이다. 물상보증인. 그럼 이 사람은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는 아니잖아요.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 이 을이 물상보증인이다. 담보 책임으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매계약이다 그 말은 이게 경매다 그 말이죠. 경매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 대금 반환 의무, 그 대금 반환 의무는 을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받은 채권자가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5번 질문은 여러분께서 굳이 몰라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 담보 책임 틀린 거 됐고요. 자, 일단 1번 질문에 보니까 키워드는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권인데요. 자, 채권을 매도한다. 매도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 그 말은 이미 변제기 도래했으니까 양도할 당시, 즉 계약 체결 당시 자력, 계약 당시 담보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 질문에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자, 경매가 들어오면 소유권 날아가는 거니까 자기가 소유권 보존하기 위해서 대신 돈을 갚았다 그 말이죠. 당연히 상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니까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의 대항력 갖춘 임대차. 자, 이 경우에 575조 담보 책임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자, 목적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575조 제한물권 제한 담보 책임에서 선인 경우에는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공백거든요. 그 다음 4번 질문이네요. 자, 일부가 남의 거네요. 일부 타인이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악일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어요. 네. 악일 경우에는 대금 감액 문제는 나오지만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니까 일부 멸실되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574조 담보 책임. 멸실되었으니까 멸실된 부분만큼 감액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일 때만 감액 문제가 나옵니다. 악일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못 물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됐네요. 자, 1번 지문에 보니까 타인 권리를 매도. 자, 전부 타인이네요. 전부 타인.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담보 책임에서 선의 매수인은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악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네요. 어차피 소유권 자체를 취득 못하니까 해제는 가능한 거죠. 그 다음 2번 지문이네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 자,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76조 저당권 행사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이 되겠네요. 저당권 행사 담보 책임 같은 경우는 선악불문하고 담보 책임 내용이 똑같다라고 했죠. 따라서 악일지라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니까 전부가 타인이네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담보 책임이네요. 따라서 선의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실력배상 문제가 아니라 이행이익배상 문제가 나오는 거죠.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받았을 이익을 손해로서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지문에 보니까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다. 575조 제한물권 제한 담보 책임. 이때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틀린 거죠. 자, 그리고 5번 지문에 보니까 일부 타인 되겠네요. 자, 선의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때 계약 한 날이 아니라 안날로부터 1년이었어요. 자, 여기 119번 보니까 여기 경매가 나와 있죠? 경매. 자, 그런데 매각대금을 완납 안 했으니까 갑 있죠? 갑 아직 소유권 취득 못 했네요. X건물 있고요.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직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을이 있죠? Y 임야가 있고 이제 둘이 만나서 뭐 했냐면 교환계약을 체결한 거죠. 교환계약. 그럼 타인 부동산에 대해서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니까요. 그래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고요. 근데 만약에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책임져야 되겠죠. 따라서 선의 을 같은 경우에는 해제, 손해배상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3번 지문에 만약에 가격이 다르다 보충 지급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3억, 여기가 2억. 그럼 이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보충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걸 보충금이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매매계약이 아니라 교환계약 맞습니다. 단지 보충해 줄 뿐이죠. 정답 3번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지문에 매각대금 완납한 갑. 자, 이 사람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을에게 X건물 소유권 이전해줬다. 소유권 넘겨주었습니다. 갑, X건물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진다. 자, 이 사람 있잖아요. 매도한 사람. 매도한 사람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담보 책임을 지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5번 지문 보세요. 5번 지문에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4번 지문 있잖아요. 4번 지문은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교환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담보 책임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니까 자,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현재 판례에 의하게 되면 교환계약에서는요. 자,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고지 안 했다. 이건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이게 판례고요. 자, 마지막 이제 한 문제만 더 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환계약까지 보고 마무리합니다. 보니까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둘이 만나서 교환계약을 체결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충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틀린 거 됐어요. 네. 일단 교환계약은 불호식계약 맞고요. 낙성 불호식계약 맞고요. 자,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정답 2번이네요.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니까 보충금을 지급 안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채무불이행이니까 당연히 해자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지문에 보니까 키워드는 체결한 후에 전소가 됐다 그 말이죠. 후발적 불능의 문제인데 누구에게 지금 책임이 있어요? 을에게 과실이 있네요. 을에 과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이제는 계약 체결한 이후에 이 계약의 목적물이 전소가 됐다. 후발적 불능이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교환계약 자체는 그대로 효과가 있잖아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질문에 보니까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된다. 볼까요? 만약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인도했다라고 한다면 이 을은 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뭘 취득하죠? 과실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 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되겠죠?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된다.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가 되겠네요. 이것도.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교환계약까지 마무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나머지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문제를 파악하시는데 항상 키워드를 잘 잡으세요. 키워드를.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다.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다. 이것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